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 맞네요. 시작부터. 네, 저희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자꾸 옆에 계신 분들이 바뀌어요. 한번 거의 맨날 저희 팀장님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2팀에 다니고 있고요. 제가 현재까지 아직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마케터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마케터가 아니실 예정인가요? 아니죠. 아직은 팀장을 안 달고 있으니까. 팀장을 안 달고 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은 좀 고연차 선배를 모셔봤습니다. 저는 컨설팅 6팀 임성준 마케터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제가 라이브를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DB 업종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좀 이걸 했는데 제가 오늘 DB 업종을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저희 컨설팅 본부에서 가장 DB 전문가를 모시고서 한번 오늘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뭐 DB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배웠고 많이 물어보고 있는 선배다 보니까 오늘은 한번 정수 선배와 한번 DB 업종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보시는 도중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저희 정수 선배가 최대한 네. 아는 선에서 네.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으면 저희 뭐 항상 그랬듯이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질문하는 타임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도 네네.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선배가 DB 업종에 대해서 운영해본 사례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네. 좀 기억나는 업종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DB 업종이요. DB 업종. 일단 뭐 기본적으로 창업 업종도 있었고 주식 유사 투자 자문 업체라고 하죠. 주식 투자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 외로 뭐 이삿짐 센터 같은 그런 업체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그 외로 이제 뭐 기업 대 기업 B2B 업종에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DB 업종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B 업종이란 이제 커머스처럼 한 번에 단순하게 구매되는 상품이 아닌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렌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품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 절차 그리고 혹은 이 사람의 뭐 신용 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결정되는 상품들을 그냥 온라인상에서 보고 단순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받아서 그분께 이제 상담이나 우리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업종들을 DB 업종이라고 말한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저는 항상 상담을 하거나 이거 DB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커머스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DB는 고객 정보 수집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데 DB 고객 정보를 왜 수집을 하느냐에 대한 포커스로 맞춰지면 정확한 말은 이제 단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너무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게 뭐 상세 페이지나 페이지 안에서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지만 뭐 사실 고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설명을 해놔도 내가 이제 사업주가 말하고 싶은 우리 상품의 강점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니즈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해소점을 찾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선배는 그러면 DB 업종을 왜 주로 하셨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마케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DB 업종을 많이 접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부담감이 컸어요. 커머스는
로어스라는 절대적으로 이제 수익이 보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있어서 이걸 잘했을 때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제 모든 업체, 모든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광고를 성공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성적표처럼 찍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만 DB 업종도 비슷하게 DB 단가 막 이런 걸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DB 단가뿐만 아니라 DB가 한 건이 들어와도 그게 엄청 큰 건이고 계약이 잘 이루어진 건이면은 한 건만 진행됐더라도 굉장히 양질의 광고가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성적표처럼 수치가 찍히는 것보다. 네. 사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팔려도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쵸. 찍히는 로아스는 정말 100%밖에 되지 않아도 네. 그게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는 그런 커머스 업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DB는 하나의 객단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객단가가 크진 않죠. 객단가는 이제 구매당 단가를 객단가. 네, 네. 객단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객단가가 비쌀지언정 어쨌거나 저는 그 광고의 역할은 이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을 사이트에 유입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대부분 커머스 업종들은 이 매출 나오는 거에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유입 성과는 너무 좋았지만 전환 성과가 떨어져서 커머스의 효율이 안 좋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인사이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야 된다. 아니 혹은 상품 경쟁도가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어필해봤자 대부분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아니시겠지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자기 자사 상품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우리 상품 잘 보여지기만 하면 니즈가 있는 사람이 유입만 되면 잘 팔릴 텐데 무조건 잘 팔린다. 네. 근데 그 유입까지 보여줬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본인 상품의 경쟁력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케터 탓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절대 저희는 커머스 업종의 네. 사장님들을 뭐 지금 네, 디스하거나 하는 건 그럼요. 아니고 그냥 근데 그런 그런 경우가 분들도 있다라고는.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DB 쪽에선 이게 문의 상담이 들어오면 여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 네, 이루어져야 상담을 되기 때문에. 통해서 네, 구매가 그쵸. 결정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 저희는 일단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스에서도 유입을 시켜드리는 게 광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쵸. DB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데까지가 저희의 그쵸. 역할이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광고주의 그럼요. 사장님들의 역량이라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 성과에 부담을 느끼는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 그쵸. 효율이라는 거에 네, 막 맞습니다. 그렇게 부담감을 좀 덜할 수 있는 업종이 DB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일단은 저도 지금 DB 업종을 좀 몇 개를 맡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솔직히 DB 업종을 진행할 때 매체 추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매체 추천. 네. 근데 DB 업종이라고 했을 때도 업종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처음 말씀하신 창업으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창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그냥 DB 업종의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 매체들이 사실 뭐 배너 매체부터 해서 너무 다양하고 많잖아요. 많은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DB 업종은 대부분 고관여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고관여 상품들은 구매 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길어지고 이게 구매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구매라는 건 여기서 이제 문의를 남기는 건 네네. 여기저기 다 비교하고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남기는 게 양질의 DB거든요.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무조건 검색 매체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DB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SNS나 뭐 이런 쪽으로. 왜냐면 문의를 남기기 쉬우니까. 혹은 이제 타 배너 매체를 진행하시더라도 랜딩 페이지 안에 그 모든 설명들을 다 담아놓고 그 랜딩 페이지 구성을 잘 해놨다면 남기기 더 쉬우니까 더 간단하니까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문의를 남길 수 있지만 이 고관여 상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는 남겼지만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근데 다만 검색 매체로 활용했을 때는 그 단계를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매 결정 시기에 한 번 더 검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문의를 남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가는 높을지언정 들어오는 DB의 질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실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그쵸. 있을 만한 고객들이 그 네. 정보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기본적으로 말씀이시죠. 이제 배너는 일반 다양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장점이라면 검색 매체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SA의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견해일 뿐입니다. 일단 수량을 싸게 많이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배너 매체 쪽으로 가는 게 이런 매체를 여러 가지 믹스해서 활용하셔야죠. 왜냐면은 그냥 무조건 단가만 저렴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왜냐면 DB 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체 업체 클라이언트들 업체에서도 이 들어온 DB 고객들을 상담하기 위한 인력비를 써야 돼요. 근데 너무 저렴한 DB들만 계속 받다 보면 상담은 인력비는 인력비대로 나가고 DB는 DB대로 받고 그러니까 이중 과금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검색 광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라고 매체를 딱 보면은 창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대형 프랜차이즈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검색 광고, 검색 매체라는 건 파워링크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파워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영역이 파워 컨텐츠 영역은 조금 더 저렴한 단가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뭐 뷰 영역이나 왜냐면은 동일한 창업자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문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뷰 영역이나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지면들 뭐 예를 들면 창업을 말씀하셨는데 창업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종을 정해서 뭐 고깃집 창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정해서 검색을 하실 텐데 그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파워링크가 가격이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파워링크는 조금 하순위에 두더라도 뭐 다른 좀 더 노출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이버 쪽으로 딱 했을 때 뷰탭 같은 경우에 거의 블로그 글이잖아요. 블로그 글 창업이라고 했을 때 블로그 글에 창업 후기 같은 거를 써놓은 게 그거는 클릭했을 때 뭐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바이럴로 많이 깔아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깔아가지고 뭐 물론 창업이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다 같이 블로그가 나오겠지만 그 창업이란 거에 어쨌든 상위에 블로그가 노출되는 게 성공을 했어요. 그걸 했을 때 효율이 나타날까요? 모든 광고에 대해서는 효율이 나타난다라고 보장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케터로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무주처럼 질문을 했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든 매체는 효율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창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글들이 나타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파워링크 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에 대한 정보는 내가 창업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사실 대충 어느 정도 알 것 같거든요. 그럼 파워링크를 보더라도 다른 조금 특색 있는 업종이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기 시작할 거고 그럼 파워링크 상순위가 아니더라도 하순위까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외로 밑으로 내리다 보면
블로그 뷰 영역이나 이런데 뭐 광고 영역으로 올라온 걸 또 알겠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창업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게 내 상황이나 뭐 내가 들어가야 되는 투자분이나 투자 자금이나 이런 거랑 적절하게 매칭이 된다면 충분히 문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 그렇게 뭐 소액 광고주라고 하죠. 그 광고 집행 비용을 많이 쓰지 않는 이런 창업 업종, DB 업종 하시는 분들이 검색 매체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근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상담은 해드려요. 검색 매체를 통해서 해야 DB 질은 괜찮다라고 항상 상담을 드리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엔 그거예요. 그 소액 예산을 썼다가 정말 한 건도 못 받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노출이어가지고 비용은 많이 안 빠져나갈지언정.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세부 키워드 확장이거든요. 키워드를 확장해가지고라도 한번 조금 더 키워드를 확장하다 보면은 대기업보다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모든 검색 광고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독점 키워드를 발굴한다고 해요. 옛날에 그냥 말로는 뭐 우리 업체만 쓰는 키워드. 노출수는 적을지언정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해 놓으면 좋죠. 왜냐면 과금이 없는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구조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 키워드가 우리 업종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사람들이 충분히 검색할 만한 키워드다 라고 한다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요즘 좀 트렌드한 내용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성 검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성 검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검색하실 때 검색 키워드를 설정하실 때 구어체로 키워드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라는 약간 꿀팁 아닌 꿀팁이 있습니다. 구어체 키워드로.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음색 검색을 지원하고 뭐 집에서들 지니로 막 검색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건 특정 브랜드명을 말해버려.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뭐 저희 조카들만 봐도 카톡을 손으로 안 치고 말로 치나요? 말로 하더라고요. 와. 저는 모르겠네요. 그거.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혼자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층에 타겟을 하는 DB 업종에는 이런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젊은 층이 아니라 타자가 어색한 어르신분들도 그러긴 하겠네요, 또. 음성으로 검색하는 기능만 알려드리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구글이 AI 광고가 효율을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DB 업종도 효과를 보기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구글 AI가 광고 효율을 좋게 해준다는데 사실 AI는 예전부터 모두 광고 업체에서 뺄 수는 없죠. 메타 광고, SNS, 페이스북 광고를 하더라도 머신러닝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 기반 AI가 작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효율을 좋게 해준다, 머신러닝이 돌아간다. 이거는 모든 매체를 활용하던 다 최적화가 그러니까 일정 예산을 꾸준하게 돌리면 최적화가 된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AI가 효율을 좋게 해준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좋게 해줄 수는 있죠.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서 최적화가 잘 되면. 근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몇백씩 태워야 충분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확정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근데 메타에서 항상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리다 보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더 많이 할수록 노출도 많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뭔가 필수 조건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모든 데이터라는 게 이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쪽을 만지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구나라고 할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을 좀 잠깐 했었던 것 중에서 DB 광고를 집행을 할 때 매체를 선택을 할 때 SA가 아닌 이제 DA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내 상품을 단독 노출하는 게 저는 항상 DA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DA라는 게. 근데 그
DA로 해가지고 유입되는 DB의 퀄리티가 SA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DA가 매체 PC 잘 맞는 업종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쵸. 더 잘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보편화된 기준에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네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DA에서 훨씬 잘 나올 수도 있고 마케터 중에 그쵸, 잘 만지는 매체들이 다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창업 업종의 특성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아이템이 너무 워낙 유니크하고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 이거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 보는 사람들이 DB를 남길 수 있다라면 DA가 훨씬 낫죠. 이거는 네. 창업에서도 그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비즈보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카카오 비즈보드라는 상품은 저는 좀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쪽을 집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네. 노출은 진짜 확실하게 보장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만 키면은 바로 노출이 잡혀버리잖아요. 노출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항상 그리고 DB 업종에서 카카오 비즈보드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모든 매체 통틀어가지고 비즈보드에서 DB 단가가 가장 많이 낮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업종별로 이것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특히나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이런 네. 쪽이 좀 비즈보드가 많이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비즈보드의 특성인데 네. 비즈보드 노출 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카카오톡 상위를 잡고 있으니까 그 상위 굉장히 매력적인 노출 지면인데 근데 전 반대로 여쭤봐요. 지면이 광고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면이 너무 좋은 건 저도 알겠다는데 카톡 하시면서 비즈보드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상품 구매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냐? 그쵸. 대부분 없다라고 하세요. 대부분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비즈보드에서 봤던 업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나요? 거의 할 말이 없어지겠는데요. 많지 않으세요? 그쵸. 많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큰 업체, 대기업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뭐 차로 말씀드리면 KB 차차차나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마사지기 중에 클럭이나 워낙 많이 돈을 대량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들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업체의 노출 빈도는 낮아지고 비딩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면은 노출 매력적이지만 사람들 인지 속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도 많이 보이는 건데 내가 아는 브랜드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모르는 브랜드에서 뭔가를 광고를 한다. 차를 중고차를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엔카라든지 KB 차차차 이런 기업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아예 처음 보는 브랜드의 광고가 있다고 하면은 하면 저는 그게 차 광고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매일 카톡을 하지만 카카오톡에 광고가 뜨는 거에서 기억나는 게 정말 몇 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쪽 매체가 별로다라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맞고 이쪽에서 진행하기에 알맞은 캠페인의 목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만큼 자금력이 있고 그 비딩가를 감수하고도 충분히 이제 뭔가 이만큼의 노출 이런 노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우리 상품을 알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클럭이잖아요. 마사지. 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되기까지는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충분한 광고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거를 기다리시지 못하시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카카오 비즈보드가 별로 안 좋은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죠. 네. 어떤 매체든. 네. 제가 클럭 얘기가 나와가지고 드는 생각인데 저도 사실은 클럭을 샀어요 몇 번이나. 네. 이게 처음에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쵸. 클럭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한다면 전략이라고 한다면 진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모든 매체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린 것 같은데 네. 클럭도 처음에는 안 따라왔겠죠, 당연히. 브랜딩을 엄청 예. 써서 했죠. 처음부터 클럭이 지금처럼 명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클럭을 한 3번은 재구매를 했던 것 같은 게 그게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네. 그냥 한 번 구매를 했더니 막 카카오 친구 추가도 하면 할인 받으니까 이제 친구 네. 추가도 하면 메시지 오지. 네네네. 거기다가 한 번 그 검색했던 거 있기 때문에 SNS 뜨지 어디에 뜨지 이렇게 되니까 저도 자꾸만 이제 그걸 보게 되고 가끔씩 무슨 일이 있으면은 특히나 뭐 부모님한테 잠깐 뭐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아, 네. 그리고 제가 특정 상품을 샀을 때 사은품으로 또 딸려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플럭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아우 답변이 너무 늦어서 D 마케팅을 할 때 머신러닝이 어떤 머신러닝을 돌리나요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것 자체는- 머신러닝이라는 네. 건 DB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머신러닝을 돌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상품에 대한 특정 연령대나 이런 걸 조금 더 좁혀서 머신러닝이 좀 더 빨리 돌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타겟팅 기법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그럼 메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 자체는 DB라고 다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뭐 커머스를 하든 뭐 돌아가는데 그 타겟군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뭐 늦게 되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예산이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네.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빨리 돌죠. 빨리 도는데 그것도 예산만 든다고 늘어난 게 아니라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전환수를 정해놓습니다. 목표 전환수가 정해놔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50건 이상 구매 전환이 나와야 이 구매 전환에 최적화된 머신러닝이 돌아가요. 근데 그게 전환수가 안 채워지면 이제 뭐 최적화가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안내 문구들이 나오실 거예요. 네. 선배는 그러면은 DB 업종들 중에서 지금 좀 생각나는 나 진짜 이 업종은 자신 있다 하는 거 좀 있으세요? 글쎄요. DB 중에서 선배가 딱 하면서 원래 마케터들도 그거 있잖아요. 효율 따라오는 맛을 보면 또 그 맛에 재밌어가지고 비슷한 업종 자꾸 찾게 되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투자 자문 업체나 혹은 이제 분양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 쪽 그 광고 요소 흐름 돌아가는 거는 DB 쪽이라면 거의 비슷해요. 타겟군을 조금 다르게 잡는다. 뭐 요 정도가 다른 거지.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다 얼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그럼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이런 데는 어디 매체에서 좀 진행을 하시죠? 유사투자 자문 업체요. 네. 거의 대부분 동영상 광고 아니면은 그 메타 이런 쪽으로 진행하시지 않을까요? 그 뭐 SNS나 뭐 SA나 이쪽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그리고 유튜브 광고를 진행 많이 하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DB 업종 쪽에서 이런 소문이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DB들이 질이 진짜 좋더라. 라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얘기들이 되게 많으신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그냥 일반 광고 돌린다고 해서 DB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한 DB가 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을 잘 육성하셔서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DB들은 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DB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말 저도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왜 그게 소문이 돈 게 아니고 요즘에 그만큼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많이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좀 뒤죽박죽 됐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한 DB가 무조건 좋게 나온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SNS가 거의 모든 업종이 챙겨야 할 매체 같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DB뿐만 아니라 커머스든 뭐든 SNS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 그리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출근하실 때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집에서 잠자기 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속 보시니까 SNS는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많이 요구도 하고 그 권유도 마케터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약간 액션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지는 매체, 그리고 그 액션 값에 대한 최적화가 조금 잘 되는 매체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시고, 꼭 모든 업종이 챙겨야 할 매체는 아닐 수 있어요. 전 그리고 항상 제가 단골 멘트 항상 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배너 광고를 돌리시고 싶다고 하면은 네. 네이버 GFA를 하시는 것보다 네. 카카오에서 하시는 것보다 네. SNS 쪽이 더 저렴하게 많이 노출을 하면서 그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더 낮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SNS에서 각 매체마다 서로 장단점은 다 존재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배너 매체는 솔직히 저는 SNS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근데 SNS는 정말 매일매일 만지고 매일매일 그걸 타겟을 바꾸고 유사 타겟 또 찾아가고 이렇게 근데- 하는 과정이 근데 페북에서 권장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페북에서 페북은 권장하는 그냥 건 놔라. 일주일에서 2주일이든 충분한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마케터들에게 시간이 오래 주어지지 않잖아요. 광고주분들과의 요구를 맞춰드리려면은 SNS라는 게 인스타에서 스폰서드 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에선 스폰서드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 사실 SNS라는 매체 영역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뭐 틱톡이나 뭐 트위터 뭐 이런 것도 SNS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블로그도 SNS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SNS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소셜 네트워킹이 만들어진 매체는 다 뭐 SNS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거의 마케터들이 SNS에 대해서 문의를 받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거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광고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근데 메타 광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또 딴 얘기로 빠지는데 메타 광고 중에서 저도 요즘에 계속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있는 건데, 그거 있잖아요. 계정에서 네.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해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광고랑 그 광고 계정을 따로 해가지고 메타 비즈니스에서 진행하시는 그 스폰서드 광고랑 두 개의 차이점이 또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계정 내에서 게시글 맞아요. 게시글 홍보하기로 하는 거랑 광고 관리자에서 그쵸. 광고를 만지는 네. 거랑, 요 차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정 내에서 홍보하기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딱 완벽하게 간파했잖아요. 그 차이 너무 궁금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계정 내에서 홍보하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타겟팅 설정 부분부터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우리 내가 생각하는 타겟팅한테 좀 맞춤화,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는 게 광고 관리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항상 이야기가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왠지 스폰서드 광고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내 계정에서, 내 인스타 계정에서 프로페셔널로 전환을 해가지고 내 게시물을 홍보하기로 해가지고 광고를 지금 집행하고 있다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그거를 잡아주시는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안 잡아드리거든요. 그냥 저희는 광고 관리자, 광고 계정을 따로 만드셔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어드 노출 공간에서 어디에서 광고를 집행할 건지 잡아서 그걸로 컨트롤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내가 컴퓨터를 만지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이다가 아니라면 저는 광고 관리자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걸로 네. 추천드려요. 근데 질문하신 거 그 트위터나 다음 카페 배너 광고도 괜찮냐고 하시는데요. 어떤 업종이시죠? 여성 타겟이면은 여성 타겟이시면은
트위터나 다음 카페 배너 광고도 나쁘지 않죠. 근데 여성 타겟이라고만 하는 것보다 어느 업종인지에 따라 가지고 매치핏도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그럼요. 업종도 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트위터나 다음 카페들이 좀 여성향화된 것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여성 않아요. 타겟일 때 이쪽 매체가 괜찮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 릴스 동영상 9대16 효율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은 하면 안 된대요. 저희가 효율은 다이어트 식품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효율 저는 그 메타에서 광고를 집행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노출 구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릴스든 스토리든 뭐든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반응이 나타나는 거가 어디에 한정적으로 어디에서 좋았다라고 했던 건 지금까지 통계를 내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언제 어느 구자에서 터질지 상품군마다 다르고 다이어트 식품이어도 가격대마다 다르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냐 저가형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고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거 선정하시더라도 그 카페 주 회원이 연령대가 뭐 40, 50대냐 20, 30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 선정으로 했으면은 뭐 주 타겟인 연령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20대면 20대 혹은 이제 좀 중장년들의 관리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두 군 다 이제 타겟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적이다라고 하시면 충분한 성과를 볼 수 있는 매체를 한두 개 정도만 선정하셔서 진행해 보시고 안 되면 빨리 접고 다른 매체를 네. 하시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광고나 마케팅은 사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보고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는 무한 알고리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말씀인데요, 되게. 네. 일단 그 메타의 노출, 그러니까 메타 스폰서드 광고의 노출 구자에서는 저는 피드에서 가장 그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피드, 릴스 스토리 막 이런 데보다 네. 피드에서 가장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섰던 근데 것 같거든요. 최근에 메타 쪽 직원들이 릴스나 동영상, 그러니까 뭐 좀 소재의 다양성을 했을 때 성과가 좋다라는 말들을 광고주분들한테 많이 하고 맞아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메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릴스 찍는 스튜디오를 봤는데 와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무조건적이진 않고 그 릴스 영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우리 제품을 얼마나 설명했느냐가 다르겠죠. 맞아요. 근데 소재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라. 지금 저희 마케팅 학교 쪽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뭐 또 전화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정수 마케터님한테 연락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이정수 마케터님한테 하시면은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이렇게 직접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인들 특징이거든요. 질문하라면 질문을 못하는 게 한국인들의 특징이고 그렇죠. 이 영상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내 업체는 어떤 데에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까? 저희가 오늘 D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얘기는 자꾸 딴 데로 빠지잖아요. 꼭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안 맡기셔도 그냥 뭐 이런 상황인데 뭐가 고민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정확히 마케팅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조금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과정에서 그런 생기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피드백을 엄청 빨리 드리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상품에 대해서 딱 상품 보는 제 상품 어때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종종. 근데 뭐 제가 그 사장님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상품 별로다라고 느껴도 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유튜브 그런 영상 것도 있어서. 썸네일처럼 뜨는 광고를 유튜브 마스터헤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500만 원 이상 광고비를 태운 계정만 가능한 광고다? 아시나요? 마스터헤드 그쵸. 마스터헤드는 기본 단가가 비싸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었나요? 그 마스터헤드가?
그 기준은 저도 한번 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마스터헤드. 그래서 일단 영상 쪽 광고를 많이 집행하시나 봐요. 다이어트 식품 하시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광고비를 태운 계정만 가능한 건 아닐 거고요. 그 마스터 헤드를 이제 라이브 하기 위해서 최소 집행 비용을 마스터 헤드 집행 비용을 5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설명 들으신 걸 거예요. 메타 광고 타겟 세부로 설정하면은 머신러닝이 안 좋다. 요거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세부적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세부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타겟팅 설정, 상세 타겟팅이나 뭐 관심사 타겟팅 잡으실 때 운동 잡으실 거고, 네. 뭐 스포츠용품이라는 운동 잡으실 거고, 축구 잡으실 거고, 뭐 야구 잡으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추가를 해놓으시겠죠. 네. 그럼 그 추가해 놓으신 것들의 교집합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 머신러닝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 처음에 잡았던 운동을 1에서 100까지 쭉 한번 돌립니다. 네. 축구를 1에서 100까지 돌려요. 네. 그럼 농구를 뭐 1에서 100까지 돌려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돌리고 나서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의 뭐 유사 특성들을 잡아서 머신을 최적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교집합이었던 사람들은 2번씩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을 잡으실 때 상세하게 잡는 건 세부적으로 잡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게 한 덩어리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타겟을 세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페이스북 계정 비활성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데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비활성화 문제 저희 회사에서 해결하는 건 회사 계정으로 돌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계정을 추가로 만드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고 말하면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건 또한 페이북 정책 위반이거든요. 시스템 우회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계정 또한 금방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활성화된 계정을 문의로 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실상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 계속 문의를 하고 이래도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서도 이 비활성화 정책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뭘 위반했고 뭐 때문에 이제 반려됐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 결정으로 반려가 된 거를 다시 원복시켜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비활성화에 걸리는 업종도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비활성화가 될 만한 업종들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에도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맞아요. 신규 계정 이런 저희 것들.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엄청 보안이 강화가 돼서 2차 보안 인증을 안 하면 이 계정을 해킹 계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계정에서 생성한 사업자 광고 계정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비활성화를 안 걸리시게 하시려면 뭐 번거로우시더라도 광고주 계정들 다 2단계 보안 인증 걸어 놓으시는 게 좋고 광고 계정 만들 때도 사업자 정보 이런 거 귀찮아서 패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최대한 상세하게 입력해놓고 그리고 그냥 안 쓰시던 계정으로 만드시는 것보다 활동 중이시던 계정으로 만드시는 게 비활성화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페이스북 계정, 광고 계정 자체가 그리고 해킹 이슈도 좀 많아서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안을 강화한 건데 그래서 신규 계정도 조금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다음 메인 지면하고 네이트 배너 광고도 4050 타겟이면 진행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이 주 연령대가 4050 타겟이기 때문에 뭐 다음 네이트 충분히 진행해 보실만 하죠. 근데 뭐 제가 추천드렸다고 무조건 잘 나올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게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꽃배달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꽃배달 업체에서 주 업종은 꽃보단 화환입니다.
근저화, 축하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로 주문하는 사람들은 4050이 많아요. 그럼 네이버보다 다음 배너가 훨씬 더 효율이 좋게 나왔어요. 네. 웹기사 중간중간에 뜨는 기사 형태의 광고 되게 근데 매체를 되게 다양하게 지금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케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웹기사 중간중간 뜨는 기사 형태 광고 4050 타겟이면 좋겠죠. 이거는 인하우스 마케터신가 지금? 이거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웹기사 중간중간 뜨는 기사 형태는 네트워크 배너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네트워크 배너는 꼭 4050 타겟이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 배너사마다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연령대가 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키워드 타겟팅을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관심사 타겟팅 혹은 우리 경쟁사 타겟팅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배너는 뭐 꼭 4050 타겟이면 좋겠종이 아니라 좀 많이 좋겠종이 아니라 네, 그 매체사에 맞는 타겟팅을 좀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브랜드 매니저시구나. 마케팅 맞아요. 그 이렇게 계속 궁금해 하시다가 문의 막 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희 좀 더 딥한 이야기들은 이정수 마케터한테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면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궁금하신 내용이 저희랑 진행을 하자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본부잖아요. 그럼 컨설팅 눈이 아프네요 갑자기.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 회사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났을 때부터 쭉 컨설팅 본부에만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일이에요. 저희가 당연히 광고를 집행하는 대행사 직원이기는 하지만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일이니까 저희가 아는 정보 안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저도 저희 선배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든 아니면 제가 상담을 못 드리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른 마케터분들 저희 되게 많으니까 목도 막히는데요 저. 그럼요. 다들 분야도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달라서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이 갑자기 아프죠? 저희 말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하고 50분을 연속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한 번 정도만 더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일단 저희 DB 얘기하다가 참 많이 넘어왔는데 원래 근데 이렇게 그쵸? 항상 되더라고요. 저희 오늘 했던 거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뭐 내용 했었던 거 잠깐 리마인드를 하면은 일단 DB 업종이라는 게 커머스와 다른 너무 기본적인 거는 커머스는 이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DB는 이제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고 그거에 대한 상담이 그거에 대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DB 상품은 거의 대부분 고관여 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마케터들의 입장으로 했을 때 커머스와 DB가 다른 것 중에 가장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요, 전 매우 공감합니다. 성과의 부담, 효율을 내야 되고 로아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 물론 DB 단가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업종이 DB. 그렇다고 제가 로아스 성과를 못 내는 마케터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 그런 말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DB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시고 DB의 퀄리티가 가장 좋은 매체는 당연히 고객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검색 매체 SA 쪽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근데 SA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검색에서 노출되는 다른 지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 노출되는 다른 지면의 매체는 파워링크뿐만이 아니라 뭐 파워 콘텐츠도 있고 뷰탭의 블로그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되는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수량을 싸게 조금 더 많이 받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배너 매체를 추천을 드리는데 배너 매체가 퀄리티가 무조건 나쁘다는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매체 핏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배너에서 좋은 효율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니즈가 반영돼 있는 검색 매체와 배너의 차이는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구어체 키워드라는 거는 저는 오늘 새로 알게 된 꿀팁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오래 일을 했어도 사실 이 시장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좀 요즘 트렌드
뭐 그런 내용들을 잠깐 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몰라서 이게 뭐 오픈해드리기 뭐 오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요즘 AI 아까 말씀하셨던 AI 맞아요. 챗 GPT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구어체 검색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글을 통한 검색이든 네이버를 통한 검색이든 말로 검색하는 걸 하다 보니 그 키워드 자체도 설정 자체도 예전엔 많이 하지 않았던 구어체로 된 키워드들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 주셨던 독점 키워드들을 우리만의 키워드를 우리만의 키워드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검색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그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우리만의 독자적인 키워드를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구어체 키워드를 세팅해 보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렸고요.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 4,700만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상단에 노출된다는 그 거의 카카오톡 지금 홍보하는 것 같지. 4,700만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최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량 같은 거는 확실하게 뜨기는 하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DB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요즘에 나오는 그런 소문들은 항상 그렇게 퀄리티가 잘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체 채널의 육성이 잘 돼 있다고. 뭐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만큼만 얘기했는데 다른 질문만 하라고 저희.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뭐 질문은 아닌데 2위로 늘 세팅했는데 문구가 문제인지 뭐 파워링크 효율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그 뭐 효율은 2위에 있을 때, 3위에 있을 때 꼭 순위가 높아야지만 무조건 효율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쵸. 2위에 있을 때 안 좋으면 5위로 빼보시고 5위로 있을 때도 안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전략인데 파워링크가 1부터 15 그리고 더보기를 들어가면 25위까지 노출되죠. 맞아요. 그 PC 기준으로. 네, PC 기준으로. 네. 그럼 일부러 25위로 낮춰놓은 적도 있어요. 뭐 때문에? 중간에 애매하게 있을 바에 차라리 페이지 넘기기 전인 그 숫자 카탈로그 위에 조금 더 뭐 구민을 당길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다면 맞아요.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입찰가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고. 그럼요. 25페이지 혹은 26위, 2페이지, 2페이지 넘어갔을 때 최상단 광고 영역을 맞아요. 제외하는 뭐 1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순위는 꼭 2위 뭐 이렇게 고정한다기보다 효율이 안 나오면 좀 유동적으로 변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한 번에 낮추시면 안 돼요. 상위에 노출을 하셨을 때 따라 나오던 효율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효율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고 할 때 테스트로 한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커머스 업종이시니까 커머스 쪽은 거의 대부분 근데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 쪽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상품군에 따라서 파워링크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조금 더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고 뭐 문구 같은 게 어떤 게 더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저희는 어쨌든 전문 마케터니까 문구는 요즘 GPT가 잘 써줍니다. 챗 GPT를 결제하셔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은 무료 버전은 어떤가요? 무료 버전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나오니까. 네네. 뭐 그런 거 활용하셔서 그걸 좀 자기에 맞게끔 베리에이션 하셔서 사용하시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입찰가 한 200원인데 전화 하나만 있는다 해도 괜찮겠네. 그거는 계속 조절을 해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곳을 맞춰가는 과정을 저희가 하는 거죠. 원래 저희 마케터들이 대행을 하면서 하는 게 키워드 입찰가 같은 게 어디에 위치를 해뒀을 때 가장 효율이 괜찮은지 그런 거를 계속 보는 건데 맞아요. 돈 많이 쓰고 상위에 노출한다고 모든 효율이 다 따라온다면 모두가 다 그 효율을 따라오는데 그걸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네. 그 마케터한테 모든 걸 강요하시는 분한텐 한마디 하세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성공시킬 수 있었으면 내가 했다. 재사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희 오늘 원래 한 50분 정도만 하자 이러지 않았나요? 네. 55분.
예, 저희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배 원래 6시 되면은 칼같이 사라지시는. 그러면 저는 집이 멀어서 네. 집 가서 일하는 스타일이어서 6시 1분 되면은 회사에서 안 보이는 선배인데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하고 원래 이렇게 방송 출연을 정말 안 하는 네, 저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절대 출연하지 않는 이정수 마케터를 모시고 제가 이렇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 여기서 질문을 안 하신 14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지만 말씀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마케팅 학교가 답변을 지금 글을 써놓은 것처럼 언제든 저희 쪽 마케터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각 업종에 맞는 그런 업종에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네네. 마케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해드리니까 저희한테 상담을 한다고 무조건 저희와 광고를 집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운영하고 네.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언제든 이정수 마케터한테 말씀 부탁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하고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